제가 뭘 찾느라고. 쇼핑몰하고 이제 뭐 애드센스 이런 쪽으로 지금 해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어떤 쪽으로 지금? 저는 그 애들 가르치는 거 일을 했었고 지금은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 많이 배우고 좀 마케팅 이런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블로그 마케팅하고 네이버 플레이스 이제 최근에 배워서 이제 앞으로 영업을 해야지 또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수업을 듣게 돼가지고 저한테 너무 도움될 것 같아서 일단 공부 먼저 더 해야 되겠다 이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진짜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무조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든지 고객들이 이제 트래픽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전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구매로 이제 전환이 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트래픽이 무조건 짱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환율이 먼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고 할 때 트래픽이 더 중요해지는 건 맞지만 각각의 요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 중에서 이제 트래픽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좀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SEO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EO에 대해서 왜 중요하고 SEO가 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제 설명 먼저 드리면은 저 아까 뭐 잠깐 와서 먼저 들으신 분들이 있지만 저희 SEO 에이전시 마케팅 엑시트이고요. 그다음에 뭐 대기업들도 진행하고 뭐 대학교 그다음에 홀딱 상장사 뭐 병원 대형 병원들도 맡아서 진행하고 해외 SEO 기업들 같은 경우 해외 SEO를 같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업들은 이제 국내에는 어느 정도 다 됐으니까 해외 이제 시장을 좀 확보를 하고 싶고 해외 유저분들이 이제 우리를 이런 데가 있구나라고 이제 제일 처음에 아는 곳이 사실 검색이거든요. 지금도 뭐 예를 들면 SEO가 뭔지 궁금하다면 사실 네이버나 구글 가서 먼저 쳐보실 거잖아요. SEO란 무엇인가, SEO 뜻 이렇게 쳐보실 건데 이제 고객분들이 우리를 인지할 때 제일 먼저 좋은 이제 창구가 되는 곳이 이런 검색 엔진이고 이 내용은 구글뿐만 아니고 네이버에서도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케터분이 있어요. 네, 그분 얘기를 좀 들으면서 이 SEO랑 좀 연관을 해서 이게 왜 중요한 SEO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희 서양식 이제 아침 식사라고 이제 흔히 생각되는 이제 그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요 계란하고 이 빵 이런 것들은 사실 옛날부터 계속 먹었었어요. 근데 이 베이컨이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이 베이컨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아침 식사의 클래식이라고 좀 이렇게 구성에 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베이컨을 여기다 강제로 끼워 넣으신 그 마케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프로젝트가 바로 이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이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제 플라스틱을 한 번 쓰고 버려버리는 것들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플라스틱 저희가 뭐 써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얇게 만들어서 그렇지 두껍게 이렇게 쟁반이나 이런 걸 만들면 사실 2년이고 5년이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당시 캠페인을 맡았던 분이 그렇게 그 스타트를 이렇게 하셨어요. 좋은 물건이고 금방 쓰고 금방 버리고 싸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분인데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이제 당시 이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이제 라이프에서 선정된 분인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대중들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이제 믿게 해야 그 선택이 오래가고 그게
그게 이제 단단하게 이제 자리를 잡는다라고 이제 말을 이제 하셨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던 분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제 플라스틱의 일회용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베이컨 같이 원래 있지도 않은 것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신 분이 제가 왜 이 내용을 좋아하냐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그 연애를 할 때도 제가 만약에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막 제가 좀 잘났어요. 막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소개팅을 하는데 오자마자 막 벤츠 차키 막 손도 막 꺼내놓고 막 꺼드럭거리고 막 자기 막 자랑을 막 자기 입으로 해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멋있을까요? 좋다고 생각이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남녀로 비유를 또 들자면 카톡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자친구가 있지만 여자친구가 없었을 때는 배경사진에 애기 사진을 해놓거나 강아지 사진을 해놓거나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억울할 것이네요. 어그로는 아닌데 이제 강아지랑 제가 이제 여자들이 좋아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이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언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아기를 좋아하는 가정적인 남자고 또 강아지를 사랑하고 이렇게 좀 그런 단서만 남겨놓은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그럼 어때요? 제가 이렇게 막 제가 가정적이라고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그걸 보고서 판단했을 때 이 사람 이런 사람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기는 저 유부남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시를 드는 건데, 그러니까 조카라고 올리는 거죠. 정확히 조카. 말하면 조카. 아이고 우리 조카 너무 이쁘다, 귀엽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사람에 대한 인상이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의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제가 추리닝에다가 슬리퍼 끌고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제 대중들이 이 회사에 대한 브랜딩이나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SEO가 되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SEO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동차 구매에 대한 얘기인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평균 이제 구매를 할 때 한 사람당 한 5번 정도 매장을 방문해서 계속 이것저것 만져보고 물어보고 매니저랑 계속 소통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대략 한 번에서 1.4번 정도만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거 한 50년, 40년 전이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생겨났냐면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비싼 물품들 같은 거를 사실 때 검색 많이 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도 찾아보고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다 마음속에다가 후보군을 다 정해놓고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검토만 한 다음에 대부분 구매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EO가 이 인터넷 중간 다리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글자가 폰트가 깨졌네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무시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광고로 이제 처음에 인식을 하고 예전 인터넷 등장 이전의 구매 과정이에요. 고객 구매 여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광고를 처음에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이 차가 좋아 보인다.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유아용품으로 예를 들자면 뭐 분유 소독기 뭐 이런 게 처음에는 없었다가 광고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게 있구나 사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광고를 접한 다음에 이제 실제 매장에 가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만져보고 뭐 컬러도 좀 보고 뭐 어떻게 건전지로 돌아가는지 뭔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해서 이제 집에서 써보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죠. 원래 인터넷 이전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광고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니즈가 생겼을 때 이제 SNS라든지 아니면 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검토를 하고 나서 매장에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안 보고 그냥 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 2, 3이었다면 이제는 1, 2 이거는 하거나 또는 안 해도 되는 생략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구매 이렇게 4단계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G모시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고객들이 이제 집에서 검색해보고 검토해보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칭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모시라는 부분이 왜 중요한가? 이 통계를 가져왔거든요. 구글 통계예요. 그래서 이게 2010년도 초중반 얘기인데 지금 이거보다 아마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구매를 뭐로 하냐라고 이제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2010년대 사람들은 이제 광고를 보고 구매하시는 분이랑 광고나 뭐랑 이제 1차적으로 접하고 나서 사전조사 단계에서 이제 구매를 한다고 그 답변을 주신 분이랑 아니다 나는 매장 방문을 하고 나서야 이제 구매를 완전히 결정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비중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아까 말했던 이 지모시라는 부분에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 라는 이제 조사 결과 이 통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뇌피셜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지모의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그 결정을 하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냐라고 이제 통계를 쭉 내본 결과 첫 번째로는 이제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인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지인이 추천하면 사실 웬만해서 크게 의심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랑 동일한 비중으로 이제 검색 엔진을 높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 음악을 많이 들으실 테니까 음악 스트리밍 회사 쳐보면 맨 위에 나와 있는 10개의 회사들이 질이 낮다고 보통 생각을 잘 안 하시고 유명한 회사들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구글에 검색하셨을 때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만큼 이 검색 엔진이 그 골라준 회사들에 대한 그 신뢰도가 사람들이 높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라든지 이 매장 방문은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점차 줄어가는 추세이고 이거는 조금 더 늘어가는 추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맥킨지의 이제 CDJ라는 이제 고객 구매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객들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구매하는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건 이제 구글이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맥킨지사에서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이 어떻게 구매를 하고 어떻게 고려를 하는지 알아야 저희가 그 사이사이에 먼저 가서 이제 진을 치고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이제 자료 같은 걸 남겨놔서 사람들이 이 회사가 좋은 회사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을 먼저 이해하는 게 저희가 제일 먼저 중요하고 SEO는 사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조금 기초적이고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 예정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이 트리거라는 부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니즈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날씨에 내가 너무 추운데 핫팩이 너무 뜨거워요. 예를 들면 핫팩을 들고 다니는데 일단 일회용이니까 비싸고 환경오염되고 계속 넣으니까 뜨거워서 막 화상을 입었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을까? 라고 이제 처음에 트리거 이제 니즈가 이제 딱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그 검색을 해요. 핫팩 대용 또는 날씨 추울 때 뭐 쓰면 좋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검색 엔진을 써서 뭘 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제품들 제품들이 나오겠죠? 네. 제품들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보조 배터리로 하는 그 발열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 쓸 수도 있고 뭐 비용도 한 번 내고 나면 이제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시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브랜드들을 계속 이것저것 쳐보고 예를 들면은 뭐 A 회사, B 회사 뭐 가격이 어떻고 뭐 성능이 어떻고 쭉 쳐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평가가 좋고 가격이 좋았던 것들을 골라서 구매를 하시겠죠. 구매를 한 다음에 구매를 하고 이제 내가 한 1년 써보니까 너무 좋았어. 한 3년쯤 되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고장이 난 다음에 다시 이 1번부터 도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다시 도는 거예요. 그 브랜드만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플이라고 치면은 애플 내가 너무 만족했어. 그러면 애플이랑 삼성이랑 또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애플에서 애플 미니를 살 건지 애플 프로를 살 건지 아니면 뭐 태블릿을 살 건지 이 안에서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품군이 좋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잘 끌어모았을 때 안에서 계속 돌게끔 만드는 이런 이제 단골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구매 여정으로 사람들이 그 구매를 고려를 하시고 결정을 하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번에서 2번에 해당하는 요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SEO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비언어적으로 또는 뭐 직접 그냥 우리 회사가 이렇고 이런 뭐 성능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비언어적으로 혹은 이제 다른 사이트에 우리를 언급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 검색 상단에 있어야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는 자명한이기 때문에 이 1, 2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EO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립 코틀러의 마찬가지로 고객 경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업체마다 평가하는 그 고객 경로가 조금씩 다른데 똑같이 동일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약을 하자면 내가 이런 브랜드가 있고 뭐 어떤 니즈가 있고 인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특정 브랜드에 이제 좀 가지고 싶은데 하고 고민을 막 하다가 막 조사해보고 실제로 산 다음에는 이제 단골이 되고 이런 플로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고객 여정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셔야 뭐든 이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든 트래픽을 뭐 하는 것이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O가 이런 이 가운데 단계에서 큰 역할을 한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SEO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드려도 아마 본능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 한번 먹겠습니다. 저기 팀장님, 요거 화면을 풀로 네네. 어떻게 해야 네. 맥북을 씁니다. 이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설정 누르시고요. 이거 이렇게 하시고. 네. 제가 주말 때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될 것 같고 최근 검색 엔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패치를 했는지를 알면은 구글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구글 검색 엔진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검색 엔진이 이제 저희가 구글 위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검색 엔진이 지향하는 바는 사실 똑같아요. 저희들 그러니까 자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경험이 좋아야지 똑같이 계속 사용을 하겠죠. 저희가 다음 같은 경우에 네이버보다 잘 안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다음 많이 쓰세요 혹시? 업체가 좀 작아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을 이용하시게 되면 업체 등록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음이 훨씬 많았지만 역전하게 된 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식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카페 운영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이런저런 뭐 이렇게 뭐 스트리밍 서비스부터 해서 뭐 그다음에 뭐 요즘 멤버십 뭐 플러스 멤버십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고객들의 전반적인 경험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의 사용 경험이 좋아야지 이 검색 엔진이 무상향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들도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고객이지만 저희가 SEO를 하는 이상 이 검색 엔진도 저희가 고객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가 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이제 그 입맛에 맞는 그 정보를 주고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색 엔진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패치를 했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네이버 지금 교육을 따로 받으셨을까요? 네이버 쪽 많이. 네이버 SEO 쪽은 아니고요. 저기 블로그 교육. 블로그도 아마 뭐 아시겠지만 뭐 리브라부터 해서 뭐 시랭크, 다이아 플러스 이런 내용 알고 계실 거야 아마. 왜 알아야 될까요? 검색 엔진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그 입맛에 맞게 글을 쓸 테니까, 그죠? 그래서 검색 엔진, 구글의 검색 엔진 트렌드와 알고리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이제 과반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글이 한 5, 6년 전만 해도 한 10% 언더였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쓰면은 업체 광고글들이 사실 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정보 검색할 때는 특히나 더 구글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구글 많이 사용하시나요? 요즘은 아직까지는 저는 네이버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구글 쪽으로 자꾸 사용하려고 노력 중이죠. 많이 사용하세요 구글? 네이버를 더 많이 쓰긴 해요. 뭐 사람에 따라 아직 네이버를 많이 쓰시긴 하겠지만 특히 뭐 자료 검색 같은 거 할 때는 구글을 많이 사용하시는 빈도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33%지만 사실 이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비등비등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뭐 구글도 있지만 사실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까지 포함하면은 이미 따라잡았다고 사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 뭘로 하시는지 아세요? 유튜브라고 틱톡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글을 읽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영상 같은 거로 많이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영상 플랫폼 중에서는 유튜브가 제일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유튜브라는 게 사실 구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똑같은 니즈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실 때도 이 구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다. 구글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심해. 뭐 구글 이미지 검색 기능도 많이 쓰시고, 구글 자체 검색도 많이 쓰시고, 유튜브 검색 쓰시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 정도. 대부분 구글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구글을 알면 좋은 게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꼭 국내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해외를 탓해서 달러를 벌 수도 있는 거죠. 최근 환율이 많이 늘어나서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뭐 특히나 뭐 구글 이런 인플루언서들은 달러를 받으니까 시장 타깃이 넓어졌다는 건 사실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자료인데 이제 전반적인 트래픽 이 얼마 정도 점유율로 지금 나오고 있는가를 본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랑 이제 메타 계열, 페이스북, 인스타,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봤을 때 구글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아마 유튜브 쪽에서 많이 차지한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가 생각보다 작네요. 그죠? 사실 뭐 네이버에서 영상 많이 보세요? 보죠.
별로 안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시죠? 되게 답답해요. 네, 네, 네이버로 영상을 보려면은 불편해요. 저 네이버 TV 이런 거 네.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차이가 나서 놀랐어요. 그죠. 이게 이미 2020년 자료에 이미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었고 아마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다 올리느니 광고에서 여기다 올리면 안 되겠냐? 더 높잖아요, 순위가. 그래서 SEO에 대해서 그렇게 막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본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시장 범위가 크니까 얘네 광고비가 비싸요. 근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런 카드 지갑, 아이폰 뭐 15 프로의 카드 지갑을 판다고 쳐볼게요. 그럼 거기는 시장이 작으니까 경쟁자들도 많지 않겠죠? 경쟁자들이 많지 않으면 그 광고비도 비례해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광고하는데 얼마 안 든다. 차라리 여기다 광고하겠다. 이거에다가 시간 썼느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여기 이제 통계 자료인데 이 모즈라고 유명한 이제 SEO 비율 회사예요. 이제 거기 관련해서 나온 자료인데 이 광고를 클릭하는 비율이 3%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도 뭐 검색하신 다음에 광고 많이 누르세요. 이렇게 내려. 그냥 아예 인지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내리시죠. 이게 사람의 뇌가 특정 그 레이아웃이 익숙해지고 어디 부분이 광고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순간 보통 이 양쪽에 광고가 많이 깔려요. 그 웹페이지들 보시면 가운데 이제 컨텐츠가 있고 양쪽에는 배너 같은 거랑 광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 뇌가 가운데를 보고 여기를 그냥 뇌에서 무시를 해버려요. 아예. 그래서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 여기가 광고라는 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들어왔을 때 3명밖에 이 광고를 클릭을 안 하는데 반대로 어때요? SEO 이 검색 결과를 클릭할 확률은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을 먹느냐, 100명 중에 60명을 먹느냐,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래서 광고를 너무 하기보다는 광고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이 SEO 이 검색 순위를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검색 결과를 먹고 있으면서 SEO 그러니까 이 광고를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트래픽을 얻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 생각하셔야 될 거는 검색 순위, 그 다음에는 이 광고 섹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냥 클릭을 안 하고 여기 있는 정보들만 보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무효클릭이라고 하는데 요거 무클릭이라고 하는데 요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고 광고를 클릭하는 것보다 대략 20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돈을 어디다 많이 쓰냐? 돈은 여기다가 90% 이상을 쓰고 계세요. 광고비 진짜 뭐 빡센 것들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네이버에서 광고비 얼마인 줄 아세요? 한번 클릭당 거의 8, 9만 원. 근데 저희가 그 구글에서는 이제 3등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4년, 5년 전에 작업을 한 건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희가 따로 작업을 따로 안 했거든요. 추가로 안 했는데도 이 3등 안에 아직도 위치하고 계십니다. 이거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돈을 오히려 반대로 쓰셔야 된다. 보통 여기다 많이 쓰시는데 그 돈을 차라리 여기다 많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돈뿐만 아니고 시간도 같이 여기다 쓰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검색 엔진 트렌드랑 기본적인 이제 사람들의 패턴이 어떤지를 저희가 쭉 한번 봤고요.
광고가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검색 순위가 높아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의 이번에는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그래서 검색 엔진이 뭐하는 녀석이고 어떻게 구동되고 요거를 알아야지 저희가 이제 GPG 100점 불태라고 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잘 알아야지 저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의 3요소 혹시 뭘 것 같으세요? 검색 엔진의 3요소 짐작되는 거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있어야죠. 또 검색 엔진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커리 키워드? 키워드 검색 참이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이제 검색 엔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포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 홈페이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네. 대표님 운영하시죠. 혹시 그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까보시면 어디서 많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별도로 광고는 거의 안 하고요. 저기 우리 파트너들이 이제 구글 광고하고 네이버 광고 정도만. 왜냐면 저희가 그 월에 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없어서.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남 광고해줄 때는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 광고할 때는 뭐가 문제냐면은 돈은 막 빠져나가는데 효과가 없어요. 특히 네이버가 요새 더 그게 심해요. 돈은 더 많이 나가고 근데 그 고객의 퀄리티는 안 좋아지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머리를 못 갖겠어요. 맞아요. 네이버가 지금 구글하고 네이버랑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격차예요? 그냥 이제 회사 크기나 규모로 봤을 때 격차가 어느 정도 날까요? 엄청 많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랑 구글이랑 시총으로 비교를 했을 때 뭐 크게 날 때는 거의 1000배 뭐 못하면 한 700~800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1000배, 800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전 세계 모든 인재란 인재들이 구글에 다 모여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클라이언트들 이제 광고 돌려주고 하는데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양아치 같은 이제 경쟁사들이 남들 광고를 막 누르고 다녀요.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죠? 돈만 나가요. 네, 돈만 나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이 아닌 거죠. 근데 네이버는 그걸 사실 많이 못 잡아줘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드센스 뭐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다면 알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잡아주고 또 이런 거를 무료로 처리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신고를 하면 오히려 미안하다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네가 이거 신경 쓰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까지 좀 쳐줘요. 니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어드밴티지 따로 줘요. 그래서 본론에 돌아와서 제가 왜 네이버를 포탈이라고 하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쭉 섹션을 보면은 광고하고 그러니까 다른 웹사이트를 이어주는 그 통로가 광고 부분이랑 맨 마지막에 나오는 웹사이트 섹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지만 그쪽으로 트래픽을 보내주고 그 네이버 안쪽에서만 계속 돌게 하려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은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사이트들의 정보를 모아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 랭킹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검색 엔진인데 네이버는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냥 딱 우리 서비스 네이버 블로그 지식인 카페에서만 활동하는 가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검색 엔진은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 크롤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저희가 어떤 사이트인지 저희는 호스팅을 하고 있지만 그 구글이나 네이버가 하려면 와서 이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가려면 이 로봇들이
수백 수천 대 수만 대가 이제 계속 켜져서 이제 사이트를 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따로 신청을 안 넣어도 얘네들이 알아서 가져가요. 이제 이런 크롤링이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크롤링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장을 잘 해놔야겠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언제 뭐 어떤 키워드 찾아볼지 모르니까 잘 구조화를 해서 안에다 차곡차곡 정보를 잘 저장을 해놔야 될 거죠. 그 다음에는 랭킹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잘 검색 엔진에서 잘 생각하고 필터링을 잘 해서 안 좋은 사이트가 뭐고 이런 거 다 걸러낸 다음에 제일 좋은 사이트 순서대로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쭉 이제 순서를 매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할까요? 뭐를 좀 제일 신경 써서 봐야 될까요? 저는 크롤링 봤습니다. 크롤링. 그래요? 네. 진짜 보통 이제 랭킹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다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구글에서 많이 맡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랭킹 요소를 많이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롤링을 보통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로 보자면 랭킹을 보고 그 다음에 크롤링을 보는 게 맞습니다. 아마 대표님은 이제 이걸 어느 정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많이 포인트로 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 이번에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SEO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이제 처음 접해보시는 거다 보니까 이 랭킹에 대한 요소를 많이 공부를 일단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요새 AI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랭킹이라기보다는 AI가 쭉 진행해서 이제 그걸 요약해서 다시 그걸 취합해서 주잖아요. 맞죠? 구글이 또 그렇게 변화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글이 이미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을 한번 쳐볼까요? 네, 구글에다가 뭐를 한번 쳐볼까요? 저희가 광고 대행 광고 대행사 한번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구글에다가 치면 여기다가 AI 섹션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보신 적 있죠? 이게 지금 뭐가 설치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저는 저기 왼 오른쪽에도 저 AI 데이터도 보이게 했거든요. 맥북에서는 잘 보이긴 하던데 잠깐만요. 뭐가 있을까요? 간장 안 나오네요. 이게 요즘 패치가 많이 돼서 바뀌었는데 여기 첫 번째 섹션에 AI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요즘 이거는 아직 사실 저희가 크게 노릴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비슷하게 지금 연동되는 스니펫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구글도 AI를 많이 접목하고 있고 AI가 이렇게 정보를 쭉 나열해주면서 마지막에 출처 같은 것도 같이 남겨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노릴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구글 많이 쳐보시면 여기 AI 섹션 나오는데 그 부분 한번 유심하게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알려드릴 부분은 이제 랭킹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네이버 예시를 들면서 리브라, 시랭크, 다이 알고리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네 가지 알고리즘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있으세요? 없어요? 혹시 리브라, 다이아 뭔지 아세요? 다이아 알고리즘? 다이아 알고리즘 혹시 저기 알겠습니다. 이게 네이버랑 구글이랑
어차피 이제 본질은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검색한다는 게 똑같기 때문에 네이버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구글도 이미 예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고 구글이 할 것들은 앞으로도 네이버에서도 적용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별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면 네이버에서도 그러니까 일맥상통하게 사용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구글은 업데이트가 좀 많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온갖 장난질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그냥 네이버에서 저기 해주는 게 아니고 각자 홈페이지로 하기 때문에 모든 통제 권한이 이제 본인에게 있는 거죠. 네이버 블로그는 저희가 뭐 안에다가 이상한 코드 같은 거 신고 못 하잖아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온갖 장난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보통 이런 동물들 이런 거 많이 짓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귀엽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알고리즘의 첫 번째 초기에 나온 알고리즘. 판다랑 펭귄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개 혹시 공통점이 보이세요? 비슷한 걸 갖고 왔는 거. 그림이요. 네, 그림 중이죠. 생기기에 공통점이 좀 보이시나요? 색깔이랑 색깔이 좀 비슷하죠. 뭐가 어떻게 색깔이 어떻게 좀 비슷할까요? 블랙 앤 화이트를 썼고 핑크를 썼어요. 저 흰검이 좀 두드러진 게 좀 보이죠. 그러니까 흰검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사이트가 안 좋은 사이트인지 좋은 사이트인지를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사실 의도해서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뇌피셜이 사람들 사이에 뇌피셜이에요. 아 이게 검은색 블랙 사이트랑 화이트 사이트를 나누는 알고리즘인데 생긴 것도 이렇게 된 애를 썼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브라는 사실 저희가 딱 그 이름 듣고서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생각하면 그래도 좀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겠지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 흰색 애들하고 검은색 애들 어떻게 구별하는지 구글이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이제 2010년도 초반에 컨텐츠 팜이라는 게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공장이에요, 공장. 그래서 그냥 일반 뭐 대학생들이나 뭐 인력 쌓는 사람들 구에다가 그냥 막 글을 쓰기 시킨 거예요. 네이버도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은 뭐 그런 경우 꽤 많았죠. 2010년도 이때 검색하고 막 이상한 글 많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구글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찍어져 나오던 그런 컨텐츠들이 상단에 많이 올라왔었고 그것 때문에 구글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필터링하기 위해서 나온 게 판다, 2011년 판다 알고리즘. 그 당시 또 뭐가 있었냐면 광고가 너무 과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 섹션이 네이버에서 정해주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하게 근데 얘네가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갖고 모든 편집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배드 UI UX를 가진 이런 홈페이지 운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좀 어떤가요? 짜증나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 막 나오고 내리다 갑자기 막 여기 중간에 막 뭐 뜨고 클릭하려고 하니까 뭐 갑자기 딴 거 눌러지고 클릭하니까 공고 나오고 그 당시 그런 장난질이 많았기 때문에 요런 애들도 같이 필터링이 됐던 게 판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판다에서 어떤 내용을 이제 제일 중점적으로 했냐면 일단 이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해주시고 저품질 찍어내듯이 컨텐츠를 쓰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은 광고를 넣어서 사람들에게 불편한 사용 경험을 주지 마라.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전문성과 권위성, 신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컨텐츠를 써라.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안 좋은 글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은 글인지 가이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글 입장에서. 니네 좋은 글 써? 그럼 좋은 거 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이제 해서 나온 게 전문성과
권위성, 그리고 신뢰성. 이 앞에 이제 경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일단은 무시해 주시고 이게 제일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최근 업데이트니까 일단 지금 판다 알고리즘 먼저 배우는 거에서 이 EAT 부분이 업데이트됐다. 그래서 전문성과 권위성, 신뢰성이 컨텐츠에 녹아들어져 있는지 저희가 항상 신경을 쓰고 컨텐츠를 발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는 펭귄. 자, 펭귄 알고리즘에서는 컨텐츠랑 홈페이지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난질이 좀 심해졌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판다 알고리즘이 안쪽에서 많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외부 작업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저희 플레이스 배웠다고 하셨죠. 플레이스 하면 보통 이제 리워드 트래픽 같은 거를 쓰시죠. 리워드 트래픽을 쓰게 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그죠? 그거라고 트래픽이니까 외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펭귄 업데이트에서 잡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구글에는 백링크라는 게 있어요. 백링크 혹시 들어보셨나요? 백링크?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들어보셨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어봤지? 백링크 혹시 한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대박이네. 어떻게 알고 계시지? 저는 이제 이쪽 처음 접해보기 전에는 아예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고. 백링크라는 게 뭐냐면 비유를 들자면 제일 쉽게 비유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P&B 마케팅을 아까 그 저희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필립 코틀러라든지 막 이런 마케팅 거장들이 와서 P&B 마케팅 넘버원 하면은 바로 신뢰도가 이렇게 떡상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백종원이 와서 여기 식당 맛있더라 라고 하면은 여기 식당 어때요? 엄청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죠. 그러니까 딱 비유를 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높고 신뢰도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언급을 해주냐, 언급을 해줬다면 그걸 백링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웹사이트 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링크를 걸어주기 때문에 백링크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쪽에서는 언급을 해줄 때는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 백링크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다에서는 안쪽에 있는 내부에 있는 컨텐츠를 잡았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펭귄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백링크를 검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리워드 마케팅도 마찬가지지만 리워드 작업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주고서 사람들에게 언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가 너무 성행해지니까 이제 그 부분을 잡은 거죠. 그래서 저품질 링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품질 링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이제 배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링크 종류가 뭐가 있고 그 중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PBN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던 도메인들을 도메인에 대한 혹시 이해가 있으실까요? 도메인 혹시 뭔지 아세요? 대표님? 도메인이 뭐예요? 혹시 혹시니까? 특정한 주소? 그죠? 도메인이 혹시 뭐예요? 도메인 알고 계세요? 도메인. 그래서 저희 예를 들면 네이버로 치면은 네이버.com 여기에 도메인입니다. 네이버.com 슬래시 뭐 이거는 URL이라고 앞에 이제 그 브랜드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 그걸 도메인이라고 해요. 네이버.com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면 폐업을 해서 도메인을 연장하지 않게 됐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살 수가 있겠죠? 이제 연장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그게 옥션에 올라와요. 경매장에 이거 나왔다고 이렇게 올라와요. 아니면은 그게 만료됐다고 만료된 도메인을 따로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메인들을 구글은 아직도 그게 좋은 사이트라고 평가를 하고 있겠죠. 왜냐면 아무리 구글이 이제 리소스가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이트가 이제 닫고 열리고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메인들을 제가 돈 주고 사와서 그거를 호스팅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비슷하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저희한테 백링크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구글 입장에서는 나는 백종원 같은 진짜 권위성이 있고 신뢰도가 있는 사람한테 언급을 받는 거를 이제 좋게 평가를 해주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와서 자기네들 사이트에 작업을 넣는 애들이 있다고 만약에 체크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안 좋은 점수를 주겠죠. 그래서 이 PBN이라는 것들은 남들이 운영하던 거를 또는 운영했던 거나 운영하고 있는 거를 돈 주고 사와서 내 거로 만들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작업을 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PBN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것도 한번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페이드 링크. 그 구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분은 사실 정확하게 하긴 어려운데 안에 이제 컨텐츠를 보면 대충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리워드 마케팅도 그렇지만 사실 실제 유저가 해서 구분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글 입장에서 구분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똑같은 그러니까 얘네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 PBN이라고 판별된 애들의 그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혹시? 짐작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돈 주고 사왔다. 그럼 어떤 패턴이 좀 보일까요? 글 쓰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다음에 네이버도 그렇거든요. 블로그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는 내 건데 다른 사람이 쓰면은 모르게 티나는 말투, 느낌, 언어차고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쓴 것 같은데 이거 돈 주고 블로그 사가지고 이거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이는데 로봇은 아무래도 이게 지금 2011년도, 12년도 알고리즘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거를 그때까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를 제일 도드라지게 알고리즘 입장에서 캐치를 할 수 있었냐면 백링크는 딱 구조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구글 입장에서. 그러니까 백링크가 아까 뭐라고 했죠? 그 남이 나를 언급해주고 그걸 구글이 높게 평가한다고 했죠. 그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남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돈 주고 PBN을 블로그를 사와서 하는 행동은 뭘까요? 그 얘기만 하는 거. 그죠? 백링크를 계속 쓸 거예요. 딴 얘기는 안 하고. 그죠? 계속 백링크를 비슷한 애들끼리 뭔가 쏘는 거 같고 너무 과하게 얘기하고. 너무 과하게 막 원래 쓰던 그런 콘텐츠도 아니고 갑자기 막 카지노를 막 홍보한다든지 건강 사이트는 뭐 건강관리 사이트였는데 갑자기 무슨 건강기능식품 링크를 걸어준다든지 이런 이제 이상한 패턴이 보이면 구글이 이제 그거를 이제 점수를 천천히 누적시켰다가 이제 나중에는 무시를 하는 거죠. 또는 그런 링크를 받는 애들을 같이 이제 블랙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PBN은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실 좋지만 웬만해서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혹시 사이트 구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사이트 구매 기준 제가 네.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구매 기준이 있는데 요즘 AI까지 도입되고 나서 사실 저게 좀 추천을 많이 안 드려요 저희도. 그러니까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는 이거를 적절히만 쓰면은 이제 사실 괜찮았거든요. 저희도 옛날에 많이 썼었어요.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추천을 별로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구매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뒤에서 언급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구매 기준에 이런 것들은 사실 전방위적으로도 적용 가능한 그런 기준들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이렇게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링크를 구매하는 거. 요거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링크 구매.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체험단 같은 거. 그죠? 아, 그래서 체험단이죠. 네, 아니면 댓글 테러. 뭐 그렇죠. 테러. 네.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너 광고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애드센스 예시 들자면 애드센스 블로그 들어가면은 왼쪽에 막 배너들 보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광고를 하는 거니까 페이드 링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정당한 돈을 내고 홍보를 하는 거라고 이제 구글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체크를 안 하지만 이런 백링크 목적으로 돈을 주고 링크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트래픽이 한 월에 10,000 정도 나오는 홈페이지가 만약에 있다고 쳐보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10만 원을 줄 테니까 푸터에다가 우리 링크 한 번만 달아줘. 아니면 메뉴바 부분에다가 우리 링크를 한번 달아줘. 그러면은 백링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백링크를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싫어하겠죠. 왜냐면 자연스럽게 이제 소개를 추천을 받는 걸 원하는 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주의해서 잘 써야 된다. 근데 지금 제일 사실 추천드리는 건 돈 주고 사오는 백링크를 제일 추천드리는데 이 잘 구별해서 사와야 돼요. 링크를.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뒤에 좀 이따가 PPT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품질 링크라고 평가될 수 있다. 실제로 맞기도 하고요. 그죠? 이거는 광고랑은 다른 거예요. 광고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백링크를 그러니까 구글을 속이면서 백링크를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어떤 배너 광고를 넣어서 백링크를 하는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PBN이랑 생긴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블로그 사이트들이나 이런 뉴스 사이트들은 뭐 경향신문, 뭐 땡땡 스포츠 이런 데에다가 돈을 주고 글을 쓰면서 중간에 이제 우리 링크를 넣어달라고 이제 백링크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광고랑은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광고 같은 게 사실 이제 백링크에 그 표기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 섹션이거든요. 그래서 AI가 정보를 취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그 발췌해서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대응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백링크는 이제 저희 위키피디아 다음으로 이제 저희 홈페이지가 올라오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글들 사이에 이제 우리 사이트가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링크를 달아달라고 이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올 때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금지를 시키는 건 아닌데 여기다 이렇게 정보를 표시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웹사이트를 안에를 까보면 이런 코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 웹사이트 코드인데 보면은 이 A 태그랑 해가지고 이렇게 링크들 달 때 이제 이런 정보들을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내가 광고 같은 경우에다 스폰서드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구글에서 그래도 광고라고 표시를 해줬으니까 내가 좀 감안을 해줄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정보를 안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좀 돈 받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어뷰징이라고 구글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각각의 비율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드도 조금 일부 섞여 있고 노팔로우도 섞여 있고 팔로우도 섞여 있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링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 백링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 검색 엔진 그 순위를 상승시키는데 근데 이제 이 팔로우랑 노팔로우랑 그 다음에 스폰서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표시를 하는데 팔로우부터 한번 볼게요. 팔로우는 뭐냐면 내가 얘네를 신뢰하고
내가 얘네를 추천한다는 뜻으로 팔로우를 써요. 나쟤 팔로우한다.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도 팔로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쪽을 좋게 평가하고 그 추천을 한다라는 의미로 팔로우를 써요. 근데 노팔로우는 뭐냐면 내가 얘를 팔로우하진 않지만 언급은 해야 돼서 링크를 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팔로우가 좋은 건 이제 저희가 다들 알았잖아요. 이제 팔로우 링크를 100%로 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상하죠? 노팔로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예 안 달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균등하게 들어야 되는데 부자연스럽게 들어오면 구글에서 의심을 첫 번째로 하겠죠. 특히나 이 백링크는 그 로봇이다 보니까 이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지금까지 몇 개의 백링크를 쌓고 어떤 패턴을 보이고 IP 패턴이 어떤지 막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래서 백링크는 굉장히 조심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저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자연스러운 백링크를 넣는데 엄청난 도움. 그러면 한 포스팅에 뭐 팔로우, 노팔로우, 스폰서드 이렇게 다 넣지 않더라도 하나에는 뭐 스폰서드 넣고 하나에는 팔로우 넣고 하나에는 노팔로우 넣고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팔로우랑 노팔로우가 제일 중요하고 스폰서드는 보통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스폰서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근데 대신에 팔로우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메모를 해두시면 되고. 혹시 잠깐만 이거 들어도 돼요? 응? 그 조금 추워서 잠깐만 들어도 돼요? 예. 추우세요? 좀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올리고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가질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그런 것 같은데. 화장실도 좀 감사합니다. 24도. 이거 저기 녹화 1교시만 하는 거 종료할게요. 더 찍어서 되시면 말씀하시고.